네, 15강 복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애가 자기가 가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를요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요. 복대리인. 그 다음에 A가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이 A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즉 을이 자신의 권한 내의 그 행위,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A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복대리는 어떤 걸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냐면 개념에서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냐면 복대리는요 자본이라는 단어와 다음에 의존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이라는 말은 이 부분이 복대리는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자본입니다. 자본. 그러면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여기에서 어떤 핵심 지문이 하나가 나오냐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핵심 지문이 나옵니다. 대리행위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본인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즉 자신의 권한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A가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효과는 전부 다 누가 기속이 되느냐, 누구에 기속되느냐? 본인의 기속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매의 효과가 기속돼가지고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얘는 A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가가지고요. 갑의 대리니까 계약서를 쓸 때 현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도인, 갑, 대리인, A 이렇게 적게 되는 거지 가가지고요. 을 대리인 A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존이라는 말이 붙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을도 본인의 갑의 대리인이고요. A도 본인의 대리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을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A의 대리권은요. 을의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의존. 그래서 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요. 특히 만약에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의존하는 A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런 게 이제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대리에서는요. 이 개념 자체를 확인을 해두고 그래서 일단 조문은 조금 이따 보고요. 조문 박스 밑에 보면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복대리란 복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말하고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고 복대리에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하고요.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대리인도 역시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나 심부름꾼이나 보조인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가지고 가격 결정하고요. 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복대리인은 자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가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갑대리인 A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를 하게 된다. 다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게 아니다. 자본이니까. 그러므로 핵심 지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 지문 복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되기 때문에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언제나 임의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다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각각 대리인이 2명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게 소멸한다. 의존에 있는 A의 복대리권도 바로 소멸한다라는 기묘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조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120조 임의 대리는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바로 이게 임의 대리죠. 승부입니다. 대리는 본인은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 없다. 예외적으로 승부일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면 121조 임의 대리인이 자기가 이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으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1항 전조 규정에 의하여 즉 승부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뽑을 때 잘 뽑으라는 겁니다. 선임 잘못 뽑으면 책임을 진다. 뽑아놓고 감독을 잘하라는 겁니다. 감독을 게을리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이요. 승낙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을이 갑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내가 사정이 좀 있는데 다른 친구를 복대리인으로 뽑아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갑이요. 승낙을 하는 걸 뛰어넘어가 가지고 누구를 뽑아라라고 지명을 했다. 이때는 책임이 더 감경이 돼 가지고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어차피 A 뽑으라고 했으니까 뽑아야 됩니다. 뽑아놓고 나서 만약 이게 이 친구가 부적임자다 그러면 알려주라는 겁니다. 불성실하다 자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해임, 태만 책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조는요.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입니다. 임의 대리하고는 반대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지가 책임은 지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조에서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승부가 아니면 못한다. 근데 이때는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책임은 어떠한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결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요.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면 시한테 과실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때는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그 말은 임의 대리인이 승낙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한 거하고 똑같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이 있다. 다음에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자아 본이니까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본인하고 A하고는요. A라는 복대리인은 을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도 A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갑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니까 둘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3조 2항이요. 법률 규정이 둘 간에 법률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법률관계를? 대리인하고 동일한 법률관계,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갑하고 을이 가령 내부관계가 위임계약이라면요. 갑과 A도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위임계약에 따라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게 된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조문을 정리를 하면 복임행위와 그 책임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되 제가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임의대리가 있고요.
다음에 법정 대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이제 복임권 이거 씁니까?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죠. 못한다. 예외적으로 승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복임권이 있죠.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일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민법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결과 책임입니다. 복대리인이 잘못하면 자기한테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는 사람이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요. 경감해 주는 겁니다. 경감. 즉 경감해가지고 어떤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런데 더 나아가 지명을 했을 때는 더 경감해 준다. 더 경감. 언제? 콕 집었을 때. 그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더 경감해서 통지해임, 태만 책임만 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요. 그 책임으로 바로 무과실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도요. 아빠도요.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친권자죠. 아빠도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지라는 것은 가혹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는 법정 대리인도 경감해 줍니다. 경감해 주니까 어떤 책임이 지면 되겠습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 그래서 그 표를 보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내용이 조문을 지금 풀어서 표로 넣는 겁니다. 조문 자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판례를 보니까 기출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 시험을 보면은요. 가령 묵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있다 나오면은요. 그냥 전부 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반대로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나오면 이거는 X입니다. 그러면 묵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시적인 것에 대한 반대죠. 명시적. 표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다는 것은 명백히 보여주는 거니까 말이나 글로 하는 겁니다. 말이나 글로. 그런데 묵시적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즉 액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요. 하나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묵시적.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부였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승낙은 묵시적 승낙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냥 오케이. 묵시적 승낙 가능하다. 가능하느냐? 오케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어떠할 때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일반론으로는 묵시적 승낙 가능하다 하고요. 구체적으로 판례가 별일 아닌 거 있죠. 그 말은 대리인이 직접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 아무리 별일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꼭 대리인 너가 해라. 그때는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에 관하여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명시적 금지가 없으면 이때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플러스 2개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 기출지문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명시적 금지가 없어야죠. 명시적 금지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위와 소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복대리권의 소멸은 의존하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